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그 요르단의 지도도 그 모양 그 꼴이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데를 지도를 그은 게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요르단 국경이 이 세상에 이런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왜 파고 들어? 예, 이렇게 툭 파고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이거를 이제 1921년에 그 다시 윈스턴 처칠이 네.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식민 장관으로 있었을 때거든요. 예. 네. 그때 본인이 1921년 뭐 어느 일요일 점심을 거나하게 먹고 자기가 지도를 그렸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리퀴드, 그러니까 네. 술을 마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처칠이 이거 그리다가 에이! 이렇게 했다. 딸꾹질. 그 손을 그리고 술을 취해가지고 흔들리니까 이렇게 됐다. 네. 처칠의 딸꾹질이라고 합니다. 윈스턴 히컵. 또는 윈스턴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불러요. 윈스턴즈 핸드라고 불러요. 윈스턴즈 핸드 또는 윈스턴즈 히컵이라고 저 요르단 부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덩덩이는 어느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 국경들을 다 그런 식으로 그은 거예요. 이라크라는 나라도 없었어요. 사우디와 요르단도 같은 나라였어요. 그럼 왜 저 국경선을 왜 그었어요? 처칠은? 이쪽 지역을 장악하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다 만든 거예요. 요르단도 만든 거고요. 예. 사우디는 좀 빠지고, 사우디는 이제 거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워낙 네. 뜨거운 곳이 그렇게 관이. 그다음에 이라크도 영국이 만들었잖아요. 네. 이라크도 영국이 만든 겁니다. 그 국경을 누가 그렸냐면요. 거트루드 벨이라는 여성이 그려요. 그 여성은 뭔데요? 뭐 왜 그랬어요? 중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중동 가서 오랫동안 했던 재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예, 저 옛날 네, 본것 그 같아요. 앞에 예. 근데 잘 모르시니까 다들 우리가 놓치는데 잉글리시 네. 페이션트에 영국군이 막 헤매요. 그런데 이 벨이 지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영국군은 벨이 그린 지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인지는 몰라요. 중동의 김정호였네 그럼. 네, 그래서 그렇죠. 이라크를 만든 여인이에요. 예, 예, 예. 아 진짜 이라크를 만든 이 여자가 이 여성이 예. 이라크 지도를 다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에 영국군이 막 헤매다가 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했더니 이 벨이 그려준 지도만 가면 돼. 근데 그 벨이 여성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 우연히 그냥 그 동네가 좋아서 지도를 그린 여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중동에 있었는데 너무 탁월하고 그러니까 영국 외교부에서 특채를 했죠. 그래서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이라크라는 나라를 그은 실질적으로 만든 여인입니다. 그 국경을. 네. 엄청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는데 네. 굳이 국경 없이.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고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지금 터키의 전신, 오스만 제국이 중동을 다 지배했습니다. 아랍어를 쓰지 않는 터키어를 쓰는 오스만 제국이 아랍 민족들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이 보면 너무 이상하죠. 야, 니들은 언어가 다른데 너 전애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니? 우린 무슬림이니까.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를 먹으려고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서로 나눠. 얘네들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를 불어넣는 겁니다. 넌 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하고 손잡고 싸우면 오스만 투르크하고 싸우면 우리가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들이 저렇게 그러면서 아랍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싸웠죠. 야, 우리가 이기면 우리 아랍 국가를 만들 거야. 그러면 생각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랍 국가는 아랍어를 쓰는 지역은 다 아랍 국가로 생각했죠. 네. 그런데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지역을 딱 놓고 프랑스가 먹을 땅과 영국이 먹을 땅을 딱 정해놓은 건데요. 그거 정한 게 저게 처칠의 히컵이에요? 그렇게 첫게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지도가 이렇게 그려진 거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다 국경이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국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야 어디 땅 어디 할게 야 얘네들은 말을 우리 쪽에 가깝겠으니까 우리 땅 갖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딱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산도하고 전라도가 나르려면
나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경상도로 들어가 있는 거고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전라도 들어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네요. 네. 우리도 그랬잖아. 왜 아니, 황해도와 경기도를 왜 나누는데? 왜 나누는데? 이게 이제 같은 나라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건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국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식민주의가 남긴 폐해가 엄청납니다. 물론 식민주의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식민주의 폐해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친서방이니까 그 생각을 잘 못하는데 네. 우리는 일본만 얘기하죠. 근데 저 사람들한테 그 일본이 서구죠. 일본이. 네, 그렇지. 그들과 우리가 그 입장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들의 테러리즘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열사들의 뭐 행위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독립. 근데 이제 이게 좀 잘못 해석하면 좀 과하고요. 네. 예, 그냥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지금 국경선을 저렇게 한번 그어놓으니까 모든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랍 국가에서 이렇게 국경선이 그어놓으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아랍어를 쓰는데 얘는 요르단, 얘는 시리아, 얘는 이집트 예. 다 따로도 살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1952년에 이집트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군사 쿠데타로 공화정을 세운 나세르가 예. 아랍 민족주의를 재창한 겁니다. 아랍 민족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합치잖아요, 나라를. 예. 합치고 보니까 못 살겠어요. 3년 만에 이혼했지만. 예.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 바람이 그렇게 있었던 거고 네. 70년대까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열강들이 그어놓은 그 국경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로서. 바꿀 수는 없고요.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네.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조금 관계 회복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관계 회복이 됐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들었는데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요. 이걸 보면 중동에 좀 이 화약고라고 보통 불리는 중동이 뭔가 좀 화해 분위기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걸 얘기하려면 조금 뒷부터 가야 되는데요. 네. 73년부터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예. 73년 아시죠? 예. 세계적으로 73년. 경제를 하시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 73년에 석유파동. 석유파동. 네. 예. 그러니까 석유파동이라는 것은 67년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당한 아랍 군대가 예. 이집트가 예. 보복을 벼르고 벼렀죠. 네. 그래서 73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전쟁할 테니까 도와라. 어떻게 도울래? 석유 팔지 말아라. 그래서 사우디가 그러면 전쟁 오래 끌으라 그랬거든요. 전쟁 오래 끌면은 예. 자기네들이 석유를 금수 조치하면은 세계가 휘트는 걸린 거니까.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으로 선빵을 때리고요. 예. 정신없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막고 있다가 전쟁을 가다듬어가지고 미국이 지원을 하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 국가들이 산유국이 석유를 금지 조치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가 휘청거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휘청거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이 유가를 올리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유가를 못 올리니까 굉장히 힘든 나라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 당시 중동 정책의 두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산유국이고 사이도 안 좋고 둘이. 그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특히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친미 국가 예. 트윈 필러라고 그랬거든요. 쌍둥이 기둥. 예. 그래서 소련이 내려오는 걸 막았어요. 중요한 아니죠. 그런데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나라는 이란입니다. 사우디보다요? 그럼요. 이란은 세속화, 네. 근대화를 열심히 추진합니다. 미국의 프로그램대로. 어허.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예. 그런데 발전한데 이란이 다른 건 없잖아요. 석유 파는 돈이잖아요. 네. 그럼 석유 파는 돈으로 하려면 유가가 올라가야지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유가가 안 오르니까 돌아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야 유가를 올려라. 그러니까 미국이 야 지금 힘들어. 올려라. 힘들어. 계속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미국도
올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올려줄게 하고 76년 12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오페크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올려줄 거라고 갔죠. 이란 돈이 필요해요. 예.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장난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작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를 올려줄 거라고 갔는데 네. 사우디가 뭐 우리는 증산하겠다고 하니까 유가가 올라갑니까? 네. 거기서 이란이 휘청거립니다. 유가 못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카타르 도하 회의장을 떠나는 야마니 당시 사우디 서기 장관이 네. 기자들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참 고마워해야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77년 1월 네. 이란의 왕이 어. 자기의 장관을 불러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큰일 났다. 국고가 비었다. 국고가 비었다. 국고가 네. 비었다. 네. 이란의 종말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란을 죽인 거예요. 아하. 친미 국가를. 아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팔레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모든 게 엉망이 돼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데모하기 시작하고 그 예. 데모를 하면은 그거를 강경 진압하고 예.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78년에 또 석유 파동이 나잖아요. 이란에서 사람 그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해가지고 제 2차 석유 파동입니다. 78년이. 네. 그리고 결국 79년에 이란이 무너져요. 자, 이란이 무너져서 어떤 정권이 들어왔습니까?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반미 정권이 들어옵니다. 네. 미국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예. 현 이슬람 정부가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예. 샤를 죽인 거예요. 샤의 정권을 자기의 친미 정권을 죽인 거고 사실은 키신저가 예.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란을 놓치면은 조금 안 좋긴 한데라는 얘기를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좀 이제 샤가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올 줄 몰랐던 거고. 79년에 이란에 넘어가니까 반미 정권이 넘어오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란과 미국이. 예. 그때까지 했어요. 카트든 뭐 정권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관계를 나쁘게만 갖지 않으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서 나는 게 안 받아들여야 될 거를 샤가 쫓겨났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뭐 정권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악수가 나옵니다. 네. 이란의 조건은 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얘는 미국 가면 안 돼요. 망명. 예, 미국으로 망명 받으면 그거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카투도 그걸 알아요. 예. 샤가 들어오면 끝난다는 걸 알아요. 예. 아, 그 감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았죠. 음. 그런데 샤가 그때 암이었거든요. 멕시코에서 치료받다가 자기는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카트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 네. 주일한 미국 대사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이 반대 공화당파에서 네. 작전을 씁니다. 무슨 작전이요? 체이스 맨하탄 은행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란 샤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예. 근데 딱 보니까 못 받게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을 못 나가도록 봉쇄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뭔가 큰 사건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샤를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카터는 난리가 났죠. 안 된다고. 예. 안 된다고 난리가 났고 그리고 결국엔 들어와요. 부른 게 왜 불렀다고요? 그 샤라는 분을. 그러니까 음모론인데요. 샤가 들어오면 네. 이란이 난리가 날 거고 네. 난리가 나면 미국이 이란으로 가는 돈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준 돈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돈 안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미 빌려줬잖아요. 아니 아직 통장에 있으니까. 아, 빌려주기로 한 돈. 네, 빌려주기로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나갈 수가 없게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빌려주기로는 했는데 빌려주면 못 갚을 것 네, 같으니.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상하네. 안 빌려주면 되는지 그거를. 아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미 나가 있었던 돈이니까 그게 샤 통장에 있었던 거니까 이란 국고에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멀어지면 그 돈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못 또. 받을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하는 거죠. 이미 빌려줬다면서. 아니요, 근데 돈이 아직 인출하진 않았으니까 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인출하진 않았다. 네, 네. 이란 통장에다 넣어준 돈도 미국이 금융망을 묶으면 네, 네.
그냥 거기서 다시 받아올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란 미국 통장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를 접근할 수는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음모론으로는. 네. 아. 예.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란이. 그래서 이란에서 나온 게 그 444일 동안 미국 대사관 인질을 잡은 거예요. 아, 그 받아줬다고? 네. 받았다고 열받는다. 그러니까 이란 난리가 난 거죠. 네, 네. 야, 네 미국 너 샤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열렬 청년들이 가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점거를 해가지고 444일 동안 와. 카터가 무너지고 레이건이 들어올 때까지 레이건이 당선된 거 보고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다음부터는 이란과는 나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란과 이란을 막으려면은 주변 국가들이 예. 아랍 국가들이 힘을 합쳐줘야 되잖아요. 친미 국가들이. 네. 그 라인을 이어온 건데 그 라인을 이어왔고 그래서 잘 효과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이 이쪽 지역을 관리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석유입니다. 예, 석유예요. 예. 그 미국 사성장군 출신으로 그 당내 후보로까지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왔다가 또 중대 사투한 웨슬리 클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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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지지고 볶던 관심이 관심 안 없어.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중동에 석유가 없으면 니네들이 지지고 볶건 죽이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건 석유가 예. 있기 때문에 예. 간섭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카터 독트린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석유에 어떤 나라도 오기만 하면 우리가 사활을 걸고 지키겠다고 군사력을 사용해서더라도 카터 독트린도 그게 79년에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 석유를 지키기 위한 고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미국의 셰일 오일이 나오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셰일 레볼루션이 나오니까 미국이 슬슬 관심을 중동에 덜 두기 시작했고 2011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가스 최대 생산국이 됐고요. 예.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셰일유가 가져온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2012년 연두교서에서 우리는 100년 동안 쓸 셰일가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걸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12년 1월 연두교서고요. 2011년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클린턴이 쉽게 말하면 아시아 회귀 정책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떠나서 아시아로 중국 잡으러 오는 거죠.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그런 철군이나 이런 것도 다 네. 미국의 쉐일이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은 안보 때문에 간 건데 네. 안보를 이제 확신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선 모든 관심을 두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점차적으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해왔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했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 때 그걸 주선을 한 거죠. 아랍 국가들은 주적이 어딘가요? 그럼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다면 누구를 지켜준 거예요, 미국이? 이란.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인구가 8천만입니다. 네. 그 동네 골목 대장이군요. 골목 대장이죠. 이란은 8천만이고 다 자국군으로 돼 있어요. 이란이 네. 이란이 군사 대국이군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네. 다 파키스탄 용병이에요. 인구가 없다고 그러던데. 파키스탄은 사우디가? 사우디는 뭐 총 2천만 원 넘는데 네. 자국 군대가 약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군인을 사와요. 그래서 이제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키스탄은 항상 뭐 할 때마다 우리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용병을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걸프 국가들, 진짜 사우디는 뭐 석유 빼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걸프 산유국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네.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여섯 나라죠. 네. 한 나라 빼먹었네요. 바레인, 네. 여섯 나라가 합치면 국민소득이나 이런 건 우리하고 같고요. 인구수도 비슷하고 우리하고 가장 잘 맞는 조합이거든요. GCC. 근데 석유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보 문제가 있어요. 자국 군대가 없어요. 자체 군대를 키워야 돼요. 아니 그렇게 내정도 많고 뭐 이렇게 국제적인 정세도 많고 하는데도 자국 군대가 다 없어요. 중동 국가들은.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공군은 네. 워낙 UAE가 탄탄해요.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UAE 공군만으로도 이란을 괴멸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공군만 갖고 전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꽂아야지. 꽂아야 되잖아요. 그 지상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지상군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키운다고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네. 미국이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과의 이 대결을. 야. 그러니까 아랍의 최고의 주적은 이란, 이란. 이스라엘의 최고 주적은 이란. 아 그러니까 같은 주적 우리는 네. 같은 편이 네. 되는 거군요. 그런데 그 아랍과 이스라엘이 손을 못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야 너 이스라엘 너 있잖아, 니네들이 팔레스타인 인정하고 국가 세워주면 우리 전부 당장 너하고 수교를 할게 그랬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안 들어줬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조건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UAE, 네.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손을 잡았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안 잡냐?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 잡을 거예요. 왜요? 사우디는 너무 돈이 많아서.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리면 반정부 세력이 너무 세질 거예요. 왕정의 안정이 흔들려요. 아 국민 여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머릿속으로는 정치인들은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네. 국가를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차갑게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손잡는 게 맞는데 국민들은 감정이 뜨거워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우디 같이 대표적인 나라가 잡으면은 이건 사우디가 위험하니까 사우디는 굳이 우리가 손 안 잡아도 그냥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뒤에 조용히. 적당히 표 안 나게 협력하면 된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빠지는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예, 혹시 좀 손잡고. UAE는 주적이 이란입니다. 예, 이란하고 실질적으로 섬 3개를 가지고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걸 이란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점령하고 있는데 달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안 주죠. 예. 근데 UAE는 그래서 프랑스 해군을 불러왔고요. 예. 프랑스 해군이 UAE 진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상 예. 프랑스와 프랑스 식민지 외에 유일하게 건설한 해군 기지가 UAE 아부다비에 있어요. 아하. 프랑스는 또 왜 뽑혀왔어요? 진짜 중동은 안 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고만은 나라 중에. 프랑스는 항상 중동에 뽑혀왔어요? 관심 많죠. 예, 프랑스 관심 많죠.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까 그런 거예요? 예, 최근에 봐보세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미국이 슬슬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오바마 때 나가려고 그랬다가 IS 터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발목 잡혔죠. 그래서 이란과 핵 협상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란이 제일 문제니까 핵 협상 해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쳤고 그거를 트럼프가 와서 깨버렸잖아요. 예. 2015년 협상을 깨버리면서 다시 돌려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금 이란과 핵 협상을 해가지고 나와야 돼요. 천천히 빠지면서 이쪽으로 지금 동아시아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전반적인 그림은 지금 나가는 그림이에요. 아 이란하고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어떻게 쓰니 협상을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 핵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미국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가 사우디도 그리고 UAE도 하다가 걸렸어요. 뭘 했어요? 중국과 손잡.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걱정은 이란이 사실은 공포탄은 아니에요. 네. 이란이 만약에 사우디하고 전쟁 나면은 니네들 사우디를 원시 시대로 돌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석기 시대로. 아 이란이. 네. 왜냐면 이란은 미사일이 많잖아요. 바로는 무섭다. 무서워. 모든 미사일을 사우디 유전지대를 다 때리는 그 거예요. 서울 불바다랑 같은 얘기야. 네. 조심하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 타겟 해놓으니까. 그러면 사우디는 완전히 석기 시대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사우디도 미사일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페이트리어트 부대도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아, 그 중국에서 사와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미사일 만들어야겠다고 중국과 협력하다가 걸렸어요. UAE는 미국한테 F-35를 받기로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우여곡절 때 F-35S를 이스라엘도 반대하거든요. 이스라엘도 반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UAE가 친하지만 F-35 우리 것보다 더 좋으면 네. 우리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공군력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계산 복잡해. 이스라엘은 그게 걱정이에요. 옛날에 그 전에 미국이 F-16을 사우디에 팔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뭐냐고 했냐면
야, 그 만약에 사우디 조종사가 미친놈이 하나 타가지고 그 비행기 몰고 우리한테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굉장히 항의했었거든요. F-35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달랬죠. 야, 쉽게 말하면 조금 사양 떨어지게 해주겠죠. 그리고 이 미국의 많은 외국인들이 그 UAE 공군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예. 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거다. 근데 F-35 하기로 했는데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저거하고. 우리는 왜 이런 뉴스들을 하나도 모르지? 나 진짜 우리가 좀 팔지 좀 중국이 UAE에다가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했잖아요. 예. 발끈하니까 UAE도 발끈했죠. 예. F-35 안 판다니까 발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한테 썼잖아요. 아. 프랑스에서 다 아 프랑스가 그래서 나왔구나. 네, 프랑스는 땡큐도 최근에 거기 저 오스트레일리아한테 그 핵 네. 잠수함 네. 물 먹었잖아요. 물 먹었죠. 네, 깨끗하게 복수했지 않습니까? 호주에 물 먹었죠. UAE한테 복수한 겁니다. UAE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동에서는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거든요. 이란 때문에. 완전 제가 보니까 미국 빠진 중동에서 완전 각계격파가 일어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잡고 저렇게 그렇죠. 잡고 각국들이 막 지금 난리군요, 힘들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 그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란과 아무튼 핵 협상을 한 다음에 나오고 싶어요. 묶어놓고. 핵 협상은 핵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핵을 사실 오바마가 만들었던 핵 협상 조건은 뭐냐면 네. 20년 동안 이란이 뭘 못해요. 예, 20%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바마 때 왜 했냐면 이게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나 딱 먹고 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나 핵 폭탄 만들 거야. 네. 맘 먹고 막 국제사회가 뭐를 하든 해가지고 하면은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이란이. 네. 근데 그걸 1년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잡아놓고 20년 후에 이란이 그 깨고 나가도 그 만들려면 1년이 걸릴 테니까 거다.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놓고 나간 건데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이란만 앉혀놓으면 이제 다른 쪽에 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네. 핵만 안 만들면 돼요? 미국은? 그렇죠. 핵감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오바마 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오바마가 내가 니네들하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좋아할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뭐 이스라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협정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과 뭐 처음에는 친미 국가들이 야 네, 미국이 네.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나간 다음에 트럼프 들어오니까 트럼프를 구워 삶아가지고 바로 철수해. 나오게 한 거죠. 근데 이 트럼프는 나오게 할 땐 시원했죠. 왜냐면 트럼프 나오면 조건인 거예요. 야 나온다는 건 이란이랑 다시 싸우게 된다는 싸우겠다는 거죠. 네. 핵협상 미국이 그냥 우리 저기서 나오겠다.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주는 대신 20년 동안 묶어놓은 건데 트럼프 말은 이란이 핵폭탄을 안 만든다라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건 20년 동안 묶어놓은 거지. 핵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실수인 거죠. 나온 게 사실은 최악수예요. 그래요. 예,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억울해요. 왜냐면 사인해놓고. 지키는 건 다 지켰어요, 이란이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대통령 바뀌었다고 말 바뀌니까. 네, 이란도 60일마다 미국이 안 들어올 때마다 단계 올려서 지금 뭐 우라늄 농축을 60%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근데 스톱하고 우리하고 빨리 핵 협상을 하자. 옛날에 돌아가자는데 돌아갑니까? 이란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란으로서는 당연히 뭔 얘기합니까? 야, 바이든 너하고 지금 핵 협상을 하면 네. 너 다음이 대통령 또 이상한 놈 들어가지고 우리하고 깨 그렇지. 못할래? 그렇지. 너 그거 약속해. 그리고 제재 100% 다 풀어.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겁니다. 제재 100% 다 풀어라. 지금 제재 있는 거. 야, 쉽지가 않겠네. 예, 그리고 약속해라. 근데 약속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재를 다 풀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은 야, 이란 핵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 탄도미사일. 그것도 통제를 해야 된다. 네. 추가 협상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못 하고 있고 뭐 좀 긍정적인 예의 나온 건 2월 달쯤에는 뭔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네. 벌써 지금 그런 희망 고문이 벌써 지금 몇 개월째라서요. 되면 좋겠어요. 되면 핵 협상만 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네. 괴롭죠.
이란의 속셈과 네. 미국의 속셈은 다음 시간에. 제가 보니까 이란 얘기를 못 들어봤어. 오늘 다른 얘기 다 들었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시작되는데 한 등장 국가가 한 20여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 오늘 잠깐 프랑스 인터뷰 했는데 프랑스 입장도 잠깐 들었는데 정작 이란의 입장은 따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교수님한테서 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어디 가면 있어요? 교수님 그런 얘기 아이고, 알자지라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까? 저를 부르세요. 그 물건 어디서 띄우는 거냐고요? 좀 직거래 아, 영업 제목에. 비밀인데요. 알자지라에서 봐야 되나? 아, 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도 또 가서 무릎 꿇고 섭외를 해오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 다음번에도 또 초청해달라고. 야, 뭐 역시 박현우 교수님 레전드죠, 레전드. 나오실 때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중동 얘기를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들을 때마다 또 왜 조각.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건지. 흩어지니까. 와.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우리는 둘 중에 나쁜 놈이 누군지를 알아야 재밌잖아요. 필요 없어.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야. 그러나 네. 또 배워야죠. 네. 배워야죠.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뭐 그렇긴 한데 그 나라들 신문들 이런 거 보면 일면에 자기 나라와 무관한 이런 얘기를 일면에다 시리즈로 쓰고 그래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참 오지랖 넓다 그런데 네. 저는 오지랖의 넓이가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냐를 또 보여주는 아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넓혀드릴게요, 오지랖. 네. 자,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